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지금 50대, 60대 분들 오늘 얘기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받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20대, 30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들이 있잖아요. 직장, 성격, 재산, 외모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거 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하는 배우자 선택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자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처가 시댁에 은퇴 노후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이 충격적인 트렌드와 함께 우리 중자녀층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뉴스입니다. 은퇴 설계 안 된 시댁 처가 싫대요. 결혼 조건으로 떠오른 부모님의 노후 준비. 네, 충격이죠.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 상태를 배우자 선택 기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제 처음 들으면 충격적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2024년 기준으로요, 혼인 건수가 예전 줄고 있었잖아요. 근데 전년 대비 무려 20%나 늘었다고 합니다. 왜 늘었을까요? 네,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특히 이제 주거 지원 덕분에 결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혼 전제로 커플들이 이제 단순히 서로의 조건만 보는 게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노후 준비 상태까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한번 데이터를 먼저 볼까요?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 평균 순자산 한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꽤 많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네, 이 자산 4억 5천만 원 중에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부동산. 자, 그러면 뭐가 문제죠? 네, 현금화가 어렵다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80%나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생활비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하죠. 자, 특히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이 65만 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노 부부 생활비 월 생활비가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많이 부족하죠. 턱없이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이런 부모님의 경제적 불안정은요, 사진에서 보시듯이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자녀들 입장에서는 결혼 후에도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다 보면 자녀들의 미래 준비는커녕 당장 자신들의 삶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는 이미 구멍난 배를 본 겁니다. 그 배에 올라타서 가기보다는 스스로 튼튼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선택 시 부모님의 노후 생활 준비 여부가 고려사항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통계치처럼 내 연금이 월 65만 원밖에 안 돼요. 자, 내 나이는 이제 은퇴를 다가오고 있고 나이가 50을 넘어서 6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최소 생활비 25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부족한 한 180만 원? 이거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예요. 고민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어떻게 메꾸실 것인가, 그 생각을요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젊은 세대 어떻게 노후 준비하고 있을까요? 또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왜 부모를 안 모시려 할까? 자, 요즘 젊은 세대가 부모를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하지 않는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시나요?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 40살 미만 응답자에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라고 물었더니 10명 중에 2명만 모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대요. 물어만 봤어요. 실제로 그 상황이 되면 모실 자식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시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고작 30%. 물어만 봤을 뿐인데 이 역시도 당장 내 부모님이 노후가 돼서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하면 30%가 아니라 3%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20대로 내려가면요 더 낮아집니다.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있냐? 한 10%대? 이것이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어 사전에서 효도 또는 부모님 공양 이런 단어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이것은 단순히 우리 젊은 세대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는요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고 자랐습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보면 제가 경제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 세대는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 자랐어요. 굉장히 힘든 세대였죠. 자, 이렇게 젊은 세대가 부모님의 연금 부족, 또 부동산에 묶인 그 자산 구조, 또 지금 OECD 국가
최고의 노인 빈곤율까지. 자, 이런 현실 속에서 부모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부모가 있습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고 있죠. 자, 쉽게 말해서 지금 젊은 세대는 이 사진처럼 이미 구멍난 배를 본 겁니다. 부모님 세대가 배에 물이 새고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지켜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이 새는 배에 올라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더 튼튼한 배를 만들어서 독립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하겠습니까? 네, 지금 젊은 세대들은요, 부모님 배에 올라타서 같이 가라앉기보다는 자신만의 안전한 배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겁니다.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들은요, 자신의 삶을 꾸려가기도 벅찹니다. 취업난, 집값 상승, 이제 평생 벌어도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듭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부양까지 떠안으라고 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30대 여기 있는 직장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제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데 부모님 생활비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네, 숨이 막혀요. 자,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하고 또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를 일찍 하는 젊은 세대.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 있잖아요.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기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보통 이제 노후 준비라고 하면 50대 정도 되면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20대, 30대들은요.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지금 20대, 30대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가입률 무려 79%에 달합니다. 또 개인연금 가입률 23%. 저희와는 완전히 다르게 높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은요, 주식, 채권, 또 부동산 재테크 같은 투자 비율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단순히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세대를 보고 배웠기 때문에 먼 미래까지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노후 준비를 일찍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부모님 세대의 어려움을 보고 배운 겁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부동산에 묶인 자산구조, 또 100세 시대까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오래 살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갖게 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세대는요, 이미 폭풍이 몰려오는 바다를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튼튼한 배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우리 중장년층도요, 이런 준비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노후 생활비가 부족해요. 내가 연금이 100만 원인데 우리 부부 생활비 3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20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메꿀 건가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저축? 아니면 새로운 직업? 아니면 창업?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20, 30대 정말 스마트해요. 똑똑하죠. 단순히 돈을 모으는 걸 넘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건 기본이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또 투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젊은 세대 전략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 저희 세대죠. 지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를 위한 조언,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 지금 50대 전후 세대, 지금부터 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단언컨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전략 준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0세부터 80세까지 나와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41살, 그죠? 통계적으로 보면 40대 초반이 우리 인생에서 소득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그 전엔 적자죠. 태어나서 취업할 때까지는 적자죠. 또 59세에 은퇴를 하면 그때부터 또 적자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서 40대, 50대가 소득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은퇴 노후 전문가들은요, 이 시기를 노후 준비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자, 이 시기 40대, 50대.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또 소득이 안정적이고 또 흑자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강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릴 때 지금 이제 50대예요.
내가 매달 외식비하고 취미활동비로 한 50만 원을 쓰고 있다고 해볼게요. 이거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25만 원을 줄여서 매달 25만 원을 개인연금 또는 이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적립식 투자로 연평균 한 4 내지 5% 정도 가정하면 은퇴 시점에 상당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외식 한두 번 줄이는 이런 작은 변화가 노후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 구멍이 뚫렸다고 이 배 전체를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이제 노부부가 배에 구멍이 난 걸 메꾸고 또 안전하게 항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가 조금 불안하더라도 그 작은 구멍 하나씩 메꿔 가시면요,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작은 구멍을 메꿀 수 있는 실천 방안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현금 지출 점검하기. 여러분들이 지금 매달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소비 지출이 없는지 그것을 찾아가는 게 첫걸음입니다. 해보면 의외로 내가 쓸데없이 나가는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축 목표 설정하기입니다. 매달 내가 얼마를 저축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있어야 실천도 쉬워집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 금융상품 활용하기. 자, 이렇게 내가 지출을 줄여서 확보한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그 돈을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또 적립식 펀드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즉, 목표를 정하고 강제 저축을 실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들 많잖아요. 재무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서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생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죠? 물론 이건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 이렇게 구멍을 하나씩 메꿔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 시작하시면요, 여러분의 노후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게 정말 충분할까?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은퇴 준비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또 어떻게 내 노후를 폭넓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년 개념의 재설계, 제2의 인생 준비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정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자,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죠. 이제 회사 퇴직해서 60에서 이제 환갑이니까 이후에는 이제 조용히 노후를 보내야지. 자, 그런데요, 이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생 100세 시대예요. 자, 지금 60세 정년에 맞춰서 은퇴를 준비한다고 하면요, 남은 40년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그죠?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독수리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봤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도 이 독수리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저에게 공감을 주고 또 인사이트를 준 글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독수리의 새신입니다. 독수리는 모든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입니다. 독수리는 70년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힘든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자, 독수리가 40살에 이르면 독수리의 발톱은 구부러지고 힘이 약해져 먹이가 될 짐승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길고 날카로운 부리는 가슴 쪽으로 구부러지고 날개는 낡고 무거워지며 깃털은 두꺼워져 날아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이 시기가 오면 독수리는 죽든지 아니면 150일 동안 길고 고통스러운 새신의 과정을 받아들이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신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 높은 산을 향해 높이 날다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암벽에 머물러 둥지를 마련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리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고통을 참으며 암벽을 칩니다. 부리가 다 낡아진 다음에는 부리가 새로 나기를 기다립니다. 새로 난 부리로 구부러진 발톱을 하나씩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톱이 생기면 낡고 무겁고 두꺼워진 옛 깃털을 뽑아 새 깃털이 나게 털갈이를 합니다. 이렇게 15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고통의 새신의 시기를 지내고 독수리는 다시 재앙으로 새로운 30년을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자,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중년,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독수리처럼 뭔가 새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고통스럽지만 그 시기만 이겨내면 우리 나머지 40년, 50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새신의 마음가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100세 인생인데 60세면 젊죠. 그렇죠. 저도 좀 있으면 60인데 전혀 제가 은퇴? 그런 생각 1도 해보지 않았어요. 80, 90까지 일하고 싶다는 노인들.
저도 그렇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사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60세 정년이죠. 60세 이 정년은요. 195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이었어요. 그러면 60세 은퇴를 하고 나면 조금 살다가 하늘나라도 가셨죠. 조금만 버티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 90을 넘어서 100세 시대 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지금의 정년 기준에 따르면 60세 퇴직하고 나서 40년 동안 먹고 놀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죠. 정년이라는 이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인생이막 출발은 기술, 열공하는 신중년이라는 신문기사예요. 여기 보시면요. 폴리티 대학 신중년 특화 과정 열기. 자, 평균 연령이요. 55세라고 합니다. 은퇴 후 반려기술이 필수인 시대, 만 40세 이상 미취업자 국비 무료 과정. 이 과정에서요. 올해 경쟁률이 5대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기술을 배우면 나이 들어도 오란 곳 많아. 60세 넘은 분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50대 이상 국가 자격증 도전이 아주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해 무려 32만 명이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50대 이상이요. 이렇게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인생 이막을 위해서. 자,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은요. 퇴직 후에 본인의 취미 생활이었던 사진 촬영을 본격적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면서 블로그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하면서 수익을 벌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요. 수강생을 모아서 강의도 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요. 자신이 평소 좋아했던 취미 가죽 공방 이것을 발전시켜서 작은 가죽 공방을 만들고 여기서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정년 이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자신만의 평생 직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요. 자, 건물도 30년, 40년, 50년이 되면 많이 낡아서 보통은 철거를 하고 새로 짓죠. 자, 그런데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적절하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 건물처럼 만들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50대 중반 넘어가면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년 이후 새로운 40년, 50년을 위해서 나만의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내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자녀의 결혼을 막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실전 가능한 행동 지침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일단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 재정 상태 점검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현금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내가 매달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쓰고 있는지 대충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내 월 수입 또 지출 꼼꼼히 분석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강제 저축 시스템 만들기. 자, 앞에서 내가 돈을 줄였어요. 50만 원 쓰던 거를 20만 원으로. 그러면 이 돈이 저절로 모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강제 저축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만 원씩 줄였어요. 그러면 그것을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연평균 수익률이 5%. 그러면 이것을 10년간 모으면 약 3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만약에 20만 원이라 내가 40만 원을 연 5% 수익률에 10년간 모으면 6천만 원이 되겠죠. 60만 원 하면 9천만 원이 되고.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이것을 꾸준히 한다고 하면 내 노후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여기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전기, 방수, 조경기능사, 은퇴 후 몸값 올리는 자격증. 요즘 앞서 말씀드렸듯이 50대, 60대 중장년층들이 이런 자격증 공부에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노량진 가보면 20대, 3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 이후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또 좋아하는 취미를 발전시켜서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법, 또 내가 자격증을 따서 평생 직업을 만드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50대 부부가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후 준비가 마치 이거와 같은 것 같아요. 나무를 심고 물을 주면서 꾸준히 정성스럽게 키우는 거. 처음에는 결실이 없겠죠. 그렇지만 5년, 10년 열심히 물을 주고 가꾸면요. 어느 순간 이 나무에서 이렇게 열매가 자란다는 거죠. 매년 자랄 거 아니에요? 우리 노후 준비가 어렵습니다. 적절하게 준비하고 꾸준히만 한다면 적정한 시기에 이런 과실들이 열려서 매년 따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이 작은 나무를 심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실천만으로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20, 30대 젊은 자녀들이 결혼할 때 결혼 조건으로 내 처가, 내 시댁에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결혼 조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돼서 내 자녀의 홍사길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정말 마음 굳게 먹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